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임실의 한 야산에 축산분뇨가 대량으로 투기돼 임실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여름, 대형마트는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시장은 급감하는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축산분뇨를 야산에 몰래 매립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비 오는 날 하천에 자행되던 무단 투기가 급기야는 야산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뇨 처리 비용이 치솟자 불법 행각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기슭이 온통 돼지똥 냄새로 진동합니다.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듯 2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줄줄이 분뇨를 쏟아 넣었습니다. 이미 땅속으로 절반 가까이 스며든 곳도 적지 않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기 위한 액비를 뿌린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은 완전 분뇨 처리장이 되어버렸어요. 마을이 바로 밑에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중단되긴 했지만 지난 3일 동안 탱크롤이 30대 분량 약 600톤이 이곳에 불법으로 버려졌습니다. 분뇨 처리장에 가져갔다면 1,000만 원도 넘는 비용을 내야 할 양입니다. 산 주인은 거름을 많이 먹는 호두나무를 키우기 위해 양돈 농가에게 분뇨를 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골 내려와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불법이고 저기 현지를 지금 몰랐거든요. 하지만 임실군청은 관계기관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비가 오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 야산에 대규모로 매립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형사고발을 할 것이고요. 가축분뇨를 가지고 온 양돈농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돈업자가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며 조직적인 범행인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들어 가축분뇨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분뇨 처리 비용이 톤당 3만 원까지 치솟아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수입차 서비스 센터가 적발됐습니다. 과도한 수리비로 나가는 보험금은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로 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범퍼 속의 부품을 갈지 않았지만 마치 교환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해 수리비를 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수십억 원을 타낸 도내 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임을 부풀리기 위해 작업 시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VIP 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사은품으로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건데 마치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1,700여 차례에 걸쳐 59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리비로 나가는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운전자들의 보험 주가를 올리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금원들이 결국 부품가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부품을 뜯어 수리하는 방식인 만큼 공임 청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으며 일부 부품 청구에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리비 부풀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표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각 기관별로 잇따라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5일 김영란법 설명자료를 도청과 산하기관 등에 배포하고 6일에는 도청 공연장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합동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일선시군의 김영란법 설명자료 배포와 설명회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사업 주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5년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카지노 시장을 개방한 싱가포르 정부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복합 리조트 사업 제안사인 미국 샌즈그룹 투자 입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지노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측은 여야 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판매 매출 희비를 갈랐습니다. 특히 대형 소매점은 에어컨과 음료 판매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그나마 물건을 사러 나온 시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2달여간은 말 그대로 인적이 끊기다시피 하며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보름 앞두고 핵과일과 제수용품 등을 들여놓으며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가지고 사람이 재래시장을 엄청 안 나왔어요. 갖고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대형마트로 가고 시원하니까. 우울했던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대형마트는 여름철에도 활짝 웃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위를 피해 냉방이 잘 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찾으면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도 지난 7월 전북 지역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93.7%로 전년도에 비해 7.3% 올랐습니다. 에어컨이 조기 품절될 정도로 많이 팔리는 등 가전제품이 1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생수나 맥주 판매가 늘면서 식료품도 10.1% 성장했습니다. 시즌까지는 에어컨이 올여름 폭염 현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5% 정도 매출 신장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폭염이 낳은 판매 양극화에 시름이 깊었던 영세 상인들의 지난했던 여름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절반을 넘을 만큼 열악한 처지였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짬을 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인 유학생 A씨. 부족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1시간 동안 일한 대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급이 5,000원. 한국 사람이 이거 저거 시키라고 제가 말 좀 부족해서. 전주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청소년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에 일을 하고도 수당을 받는 경우는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추가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용돈을 한두 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점주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관계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확이 시작된 조생종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하락했지만 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조생종 벼 40kg 가격은 4만 원대로 지난해 5만 5천 원에 비해 30% 가까이 하락했고 이 같은 추세는 만생종 벼 가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미국 종합처리장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축산부의 수요 초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도내 2개 대학이 올해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평가가 대학 구조조정에 칼날이 되고 있어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호원대학교는 올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에서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원대는 교육부의 컨설팅을 충실하게 수행했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소명 자료와 저희 대학의 의견을 이의 신청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성과가 있을 거지만 지난해 최하위인 2등급을 받은 서남대학교 역시 올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학 측은 학교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자의 횡령액 330억 원을 보전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 금액을 맞추면 8월 말까지 못 맞춘다면 당신네들은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풀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맞추면 컨설트 안 받았죠.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 대학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북도는 순창등지에서 확인된 C형 감염 환자 203명의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환자 가운데 일부가 과거 불법 치과 진료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 시술 과정에서 C형 간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에는 C형 간염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특정 병원을 감염 전파 장소로 의심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읍경찰서 소속 여경인 28살 김모 씨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노트북을 훔치려다 적발됐습니다. 김순경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트북을 밖으로 들고 나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순경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순창 발효식품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완죽은 관내 대중교통 브랜드가 부릉부릉으로 정비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순창 발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순창구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장류와 술, 식초 등 전통 발효식품 제조와 직업교육 등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취업과 창업 연계 활동도 펼칩니다. 이번 사업이 실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완공 계획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죽은 대중교통의 새로운 브랜드가 부릉부릉으로 정비됐습니다. 관내 마을버스와 택시 등 120여 대에 적용된 새 브랜드 부릉부릉은 복지 개념을 결합해 파랑으로 디자인됐으며 알기 쉽도록 그림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완죽은 관내 버스회사 설립 후 독자적인 시내버스 운행과 더불어 부릉부릉 브랜드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제시의 도심 가로등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밝은 LED로 교체됩니다. LED 가로등 교체에는 16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연간 8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밤길 안전, 교통사고 감축 등 안전한 도시 만들기 효과가 기대됩니다. LED 등은 기존 메탈 램프 등에 비교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이 좋아서 우리 시내 전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수 한우랑 사고랑 축제 기간에 한우가 할인 판매됩니다. 장수구는 축제 기간인 내일부터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우마당을 열고 한우 모든 부위를 시중가보다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자율 조리 식당도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시청 현관에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소를 설치하고 직원들과 시민들의 상품권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달 5일과 6일에는 시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과 관련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익산시는 폐석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발 검사에서 비소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면 향후 역학조사를 통해 폐기물의 원인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인근 주민 가운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60여 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폐석산 주변 침출수를 임시 방제하는 등 초동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경영평가가 낮은 산하기관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농생명소재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산하기관 5곳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2곳이 최하인 D등급을 받았다며 해당 기관장은 연봉을 삭감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히 D등급 기관장이 내년에 같은 등급에 머물 경우 해임 통보하고 인사나 회계 부정 사례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의회 선한희 의원은 전주시 청년 지원 정책을 일정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2배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희망 2배 청년 통장 정책처럼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직접 지원 형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기업에게 간접 지원 형태여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도심 학교들의 학생 수 감소폭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원도심 학교 47곳에 올해 모두 14억 5천만 원을 들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일부 원도심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세가 둔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을 재상영하는 폴링 인 전주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영화제작소 등지에서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문화포럼 난이레의 전통해학극 미스터 춘풍이 오늘과 내일 전주소리문화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아트컴퍼니의 창작극 순정이 블루스가 오늘부터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영화인 나운규와 영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극이 내일부터 사흘간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됩니다. 제9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완주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군청 일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17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경직 클리닉이 오늘과 내일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9일까지 대입 수시 대비 대면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제10회 청소년 호국 무예 특공 무술 대축전이 모레부터 이틀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무주 28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1에서 2.5m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